방과 후 달려나와 학원철에 향하는 귀여운 아이들. 그런데 이상한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래 이 버스는 학원 가는 버스였다. 하지만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인 내가 이 버스를 점령하였다. 나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이름은 방구뽕이다. 방구뽕? 이름이 진짜 방구뽕이다. 학원 안 가는 버스에 탑승한 여러분은 어린이 해방군에 입대할 자격이 주어진다. 어린이 해방군이 뭐예요? 어린이 해방군은 노는 거다. 어린이 해방군이 되기 싫다면 지금 당장 이 버스에서 내려라. 아무도 안 내립니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방구뽕 아저씨. 학원 대신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우영우 변호사, 법원 도착했어요?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준호를 만나 사건 자료를 받는 영우. 피의자는 26세 남성이에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체포됐고요. 피의자는 무진학원 원장님의 셋째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 버스를 아들이 탈취한 거죠. 방구뽕이 한 거라곤 아이들하고 산에서 4시간 동안 논 거였죠. 그런데 얼굴에 속눈썹이 묻은 걸 보고 떼어주는 척하며 개수작을 부린 준호. 잠시만. 너 떼는 게 그렇게 어렵니? 겨우 됐어요. 영우는 후다닥. 방구뽕이 영우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누구십니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도별 우영우. 방구뽕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구뽕이는 변호사를 원치 않았죠. 게다가 영우를 거의 농락하는 수준의 말빨을 보여줍니다. 제 이름을 말하면 어린이들은 웃습니다. 근데 우영우 따위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어린이도 웃지를 않아요. 적어도 우주 코딱지. 네? 이건 영우도 감당하기 힘든 독특한 캐릭터였죠. 재판장도 놀라긴 마찬가지. 이름이 뭡니까? 방구뽕입니다. 본명입니까? 2년 전에 방구뽕으로 개명했습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입니다. 있습니다. 뭐요? 피자의 대답에 너무 놀라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영우가 더 놀라 코칭을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구속당합니다. 방구뽕 씨가 멀쩡한 정신의 소유자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제발 내 말을 들으세요. 직업이 뭡니까? 무직. 이나 미상으로 적지 말아주십시오, 판사님. 우투더 영투더 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최강의 캐릭터. 결국 구속된 건가요? 네. 그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 직업이라고 한다든가 또 그 주소를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지? 어린이의 마음속. 그 피해 아동 부모들이 쓴 처벌 불원서를 받는다면 아드님 가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애들 아빠 일찍 세상 떠나고 그래도 저요? 아들 셋을 전부 서울대 보낸 엄마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서울대까지 보냈지만 남의 아들 가르치다 자기 자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며 자책합니다. 우리 애 삐뚤어지는 걸 놓쳤네요. 구치소 가는 건 못 막았지만 우리 애 교도소는 보내지 말아야죠. 영우는 국뽕이의 어머니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있잖아. 영우는 동그라미를 만나 준호에게 좋아한다 고백했다 말하죠. 이준호한테? 응. 헐. 정확히 뭐라 그랬어? 이준호 씨를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습니다. 메디컬 드라마야 뭐야?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우의 고백이 독특하지만 왠지 더 매력적이네요. 저는요. 저는 하고 다음에. 박유진 쫓느라 이유를 대답은 듣지 못했죠. 그 뒤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 뒤로 현재까지? 왜? 이준호 씨는 계속 친절하고 다정해. 너도 잘해주면 어때? 완전 잘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준호도 헷갈리게. 이번에 영우가 준호에게 친절을 베풀며 마음을 전할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차 안 다니는 길 안쪽으로 걷게 하고. 구치소에서 만난 국뽕이 얼굴에는 멍이? 방구뽕 씨가 미성년자들을 약취 유인한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괴롭히진 않았잖아요. 미성년자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립니다. 피해자들을 산에 데려간 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피해자라는 표현도 조금...
영우는 국뽕이가 납치한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어린이 해방군 입대식을 했습니다. 일단 국뽕이는 아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만 말합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부모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조정해 어린이들을 더 바빠지게, 더 나빠지게 만들어 어른이 되기도 전에 세상과 등지게 만든다. 인정! 인정?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부모의 간교한 주문을 현재 물리치고 나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은 지금 당장 행복한 어린이를 위해 노래한다. 아이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놀아주는 방구뽕. 학원 3-4개 정도는 기본인 대한민국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일에 집중하기는 사실 드물죠. 예, 뭐 생각보다 엄청 기발한 놀이를 한 건 아니네요. 겉모술수는 특별한 놀이도 아니라며 국뽕이를 비웃죠. 커다가는 구름만 보고 휘죽거려도 어린이가 그거 보고 미소 짓고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놀이에요. 방구뽕 씨의 감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뽕이는 가명 따위 관심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린이 해방입니다. 한 번은 방구뽕 씨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름이 우주 코딱지나 우주 똥구멍 정도는 돼야 어린이를 웃길 수 있다고요. 오늘 방구뽕 씨 얘기 많이 하시네요. 올해 얘기 대신 종일 방구뽕 얘기만 하니 질투하는 준호뽕. 갑자기 테이블로 달려가더니 의자를 빼줍니다. 나름 자신의 마음을 전달 중인데 여기 앉으십시오. 예? 여기 앉으십시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미숫가루를 마셨더니 갑자기 온몸이 나른해지대요. 무진학원 운전자는 국뽕이가 준 미숫가루를 먹고 잠이 들었고 그 사이 국뽕이가 차량을 탈취해 어린이 해방을 벌인 겁니다. 원장님 아들이 미숫가루에 뭔 약을 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해 없습니다. 이거인 변호인이랑 같은 편인 건 알고 있죠? 영우가 변호하려고 하지만 변호가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 심지어 피해 아동 부모들이 무진학원에 소송할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영우가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부모들로서는 소송을 생각할 만큼 화나는 일이겠지만 그 어린이들한테는 어쩌면 신나고 재밌었던 추억일지도 모릅니다. 안 바쁘면 네가 우변이랑 같이 가주든가. 아, 그러면 두 사람이 갔다 와요. 함께 걷다가 계속되는 영우의 친절에 당황스러운 준호. 안쪽으로 걸으십시오. 하십시오. 첫 번째 아이를 만났는데 저녁을 너무 늦게 먹고 있네요. 저 김민지 학생. 방구뽕 씨 압니까? 알아요. 국뽕이 얘기를 듣자마자 활짝 웃는 아이. 무진학원 다닐 때는 밤 10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무진학원은 다 자물쇠반이라서요. 그쯤 되면 학원이 아니라 감옥 아닙니까? 무진학원에서 가다 두고 공부할 정도로 아이들의 삶은 빡빡했죠. 그래도 국뽕이야 산에서 얻은 도토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에 갔을 때 좋았어요. 딴 건 다 버렸는데 이거는 그냥 안 버렸어요. 편의점에서는 밤 10시가 넘어서 식사를 하는 아이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만 찾으며 종일 학원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들. 애들이 마실 거 살 때 뭘 보는 줄 아세요? 카페인 함량이에요. 지금부터 저걸 저렇게 마시면 고3 때는 뭘로 버티나. 하루 챙기고? 이때 한 아이의 목에 걸린 도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 우는 이유는 3시부터 10시까지 수학을 다 풀지 못했기 때문이죠. 수학 문제 푸는 미션이요. 3시부터 풀었는데 나만 더 못 풀었어요. 이거 그때 산에 갔을 때 주운 걸로 만들었어요. 맞추다. 방구뽕 씨랑 또 놀고 싶어요? 국뽕이 얘기에 귓속말을 해준 아이. 10살, 11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이 학교와 학원에 갇혀 매일 12시간씩 공부를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보고 중 또 고래 비유를 듭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학대를 받다 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아니 무엇보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동기 목적 불문이에요. 국뽕이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를 도울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걸크러쉬? 아니 꽤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수연이. 어디 가요? 그냥 뭐 소개팅? 나 이제 진취적으로 살 거예요.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나 좀 해줘요. 내가 쟁취할 거니까. 이참에 수연에게 친절하고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기로 약속합니다. 잘해주는 방법을 많이 하는 남자야.
김초밥도 잘 만들어.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분노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고요. 소송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결과가 꼭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니 우리 무슨 애들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대학 보내는 데만 혈안이 된 파렴치한 부모 취급을 하잖아. 나도 그게 분하더라고.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혹사시키는 걸 진짜 아이들을 위한 일로 생각하는 부모들. 실상은 이런 일들이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정신병을 키우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었죠. 공부 습관 잡아줘야 할 시기에 놀자는 대로 놀게 두면 애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뽕이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고 호소하자 겨우 아이들 어머니들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엄마의 아량으로 우리 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영우가 진심 어린 말을 합니다. 방구뽕 씨가 정신이 아프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말씀, 방구뽕 씨의 변호사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들어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방구뽕 씨랑 또 놀고 싶어요? 맨날 놀고 싶어요. 증인은 피고인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피고인은 망상장애 환자입니다. 홍판 중에 들린 고래소리. 이번엔 전과는 뭔가 달랐죠. 사실 영우는 고래 신의 딸이 아닐까요? 영우는 이때 자물쇠 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증인에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2명의 어린이들이 다녔던 무진학원은 자물쇠반 운영으로 유명합니다. 영우는 아이들이 가혹할 정도로 학원에서 착취당하는 삶에서 해방시키려는 국뽕이의 사상을 변론합니다. 무진학원은 숙제를 안 해오는 어린이를 체벌해도 좋다는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는 걸로도 유명한데 영업에서 뭐 하는 겁니까? 변호사님 조금만 더 들으면 안 돼요? 어쩌면 이 순간 국뽕이의 마음을 진실되게 헤아려 준 건 영우일지 모릅니다. 그게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죄를 저지를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망상장애 환자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그건 피고인의 감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린이 해방에 대한 피고인의 사상은 욕되게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를 반성합니까? 반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영우의 변론에 권민우는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느냐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죠. 이번에도 주의만 주시는 겁니까? 페널티 없이요? 아니, 권민우 변호사 페널티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게시판에도 그런 글을 쓴 겁니까? 매사에 잘잘못 가려서 상 주고 벌 주고. 난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구치소에서 국뽕이를 만나 사과했더니 도리어 고마워하는 국뽕이. 사과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가 최후 진술하는 날 어린이 해방군들을 재판에 불러주십시오. 해방군들 기억 속에 마음껏 논 대가가 결국 징역형이구나 이렇게 기억될까 봐 두렵습니다. 끝까지 어린이 해방단. 지금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국뽕이의 진심이 느껴졌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본인들 스펙까지 언급하며 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법정에 보내줄 테니까요. 서울대 로스쿨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둘 다 수석 졸업. 김민지 학생이 이번 재판을 방청한다면 김민지 학생의 성적 향상 및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김민지 학생은 저절로 서울대에 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어머 갑자기 로스쿨 간다고 하면 어쩌나? 한바다에서는 또 준호가 무거운 물건을 들자 본인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왜 이런 친절을 베푼지 알게 되죠. 변호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제가 변호사님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좋아해서 잘해줬습니다. 법정에 가는 날 자기소개를 하는데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입동구멍입니다. 우주 코딱지입니다. 입동구멍과 우주 코딱지. 권지는 하라고 해. 드디어 국뽕이의 최후 진술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나중엔 늦습니다. 불안이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순식간에 아이들의 자유와 행복으로 가득 찬 함성이 법정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고래.
혼자 회전문 앞에서 쿵짝짝하며 지나가려는데 쉽지 않았죠. 마침 준호가 나타나 좋아해요. 이렇게 고백하자 영우도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날 밤 김밥집에 찾아온 한 손님. 이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찍는 기자. 이 시간에 수행원도 없이 혼자 김밥집에 왔다. 우영우면 고래에 심취한 채 전철을 타던 중 벌어진 소란. 아씨! 영장 있어요? 영장 소리에 그만. 구속영장이 없으면 불법 체포입니다. 긴급 체포인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오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검사. 아가씨가 무슨 변호사라도 돼요? 네. 예? 저는 법무법인 한바다의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이 남자가 성폭행했다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중강간. 예? 놀라운 건 양정일의 변호를 영우가 맡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 기러기 토마토. 제 이름은 우영우입니다. 아이 알죠. 양정일 씨. 지금 장애인 중간간으로 기소됐어요.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아세요? 저 진짜 그런 나쁜 짓 안 했어요. 우리 양모바랑 뜨밤 보낸 건 맞지만 강간이라뇨. 양모바. 양정일밖에 모르는 바보. 해모바. 혜영이 누나밖에 모르는 바보. 혜영이 명의로 카드까지 만들어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반성은 전혀 없었죠. 신혜영 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데이트 비용을 신혜영 씨 혼자 다 내게 했잖아요. 장애가 없는 분이 애당초 어울리면 왜 가입했어요? 카페 소개부터 떡하니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어요. 비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을 찐으로 사랑했다는 게 그렇게 믿기지가 않는 일이에요? 양정일이 말한 대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사랑 이야기가 영우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골치 아픈 사건을 달고 왔대? 2호선 지하철에서 달고 왔습니다. 이번 일을 다른 로펌에 맡길까 고려 중인데 영우는 이 사건을 맡기로 원했죠. 양정일 씨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왜? 양정일 씨의 주장이 진실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렇게까지 피고인을 믿어보고 싶으면 사건해야지 뭐. 한편 동그라미에게 자신이 준호에게 고백받았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고백을 받은 후 영우가 도망을 친 겁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기억삼녀. 변호사님! 이 새끼 이거 먹튀했네 먹튀. 이걸 먹튀로 보다니. 무례하게 행동한 거지. 아니 뭐 무례하다기보다는 이상하게 행동한 거지. 헐보 사장이 데이트 코칭을 해줍니다. 밥 같이 먹고 차 같이 마시고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마침 영우는 털보 사장에게 수연을 소개해주려 하는데 이제 진취적으로 살 거예요. 제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여자친구? 첫 공판에서 양정일의 부탁으로 영우가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호인 모두 진술하세요. 자신의 자폐 스펙트럼을 공개하며 정일과 혜영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발언을 하자 작은 소란이 생기죠. 피고인 양정일 씨와 피해자 신혜영 씨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양정일 씨와 신혜영 씨는 알콩달콩이라는 연인들을 위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둘이 어플로 나는 대화를 영우가 해석해줍니다. 코너 갔다가 오저치고 코너는 코인 노래방, 오저치고는 오늘 저녁 치킨고, 잘 잤어? 로 시작해서 얼른 보고 싶은 냉으로 끝나는 이 채팅이 과연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일까요? 그게 다 사랑입니까? 저 제비 같은 새끼가 그냥 지가 다 좋은 대로 즐긴 거잖아요. 아니 오늘 왜들 이래요? 피해자 어머니는 허락 없이 발언을 했고 이번 공판은 영우나 준호에게 남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우영우 변호사요? 어느 날 기자가 권민우를 찾아와 영우에 대해 묻습니다. 그 우영우 변호사가 태수미 변호사 딸이라던데. 에? 이날 밤 영우가 준호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나를 좋아합니까? 네, 좋아해요.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
바로 사귀지 말고 먼저 데이트를 해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은 준호에게 데이트할 목록을 보여주는데 역시 고래는 안 빠지는구나. 집에 데려다 주긴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손잡기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손잡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57초만 가능하다는 놀라운 얘기. 핸드폰으로 시간을 재면 손을 잡는데 과연 57초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군요. 앞으로의 데이트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해. 피해자의 지적 장애는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성폭행 당시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이 진술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행위가 시작되자 기분이 나빠졌다. 무서웠다.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싫었다. 싫다고 했더니 삐졌다. 울먹였다. 이 관계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대로 거절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도 높고요. 이번엔 수연이 변론에 나섭니다. 신혜영 씨가 피고인과 나눈 채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밑줄친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해. 보고 싶어 요오. 연락 많이 기다리고 했성. 정일과 혜영이 나눈 채팅 대화를 살펴보니 여전히 혜영은 사건 이후에도 정일에게 사랑을 표현했죠. 지적 장애인의 경우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접근을 자신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침 밖에서 혜영이 찾아왔는데 어머니 눈치를 보다 박이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나 혼자 있어요. 방학 가면. 게다가 양정일의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듣게 되죠. 자원봉사를 빌미로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며 문제가 되었던 거죠. 변호사님, 신혜영 씨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 사건이 처음인 건 맞아요? 신혜영 씨는 대체 몇 번째 피해자인 겁니까? 몇 번째 피해자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임하겠습니다. 영호는 이번 사건을 사임할 각오를 했지만 정일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준호와 데이트 도중에 또 만나게 된 후배. 또 나누리 자원봉사인 줄 오해를 하죠. 다들 잘 지냈어? 이분 저번에 나누리. 나 지금 데이트 중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때 마침 고래가 방학이 바리스타 학원의 줄임말인 걸 깨달은 거죠. 다행히 학원에서 나오는 혜영을 만나 듣게 된 말은 신혜영 씨, 저한테 하려던 말이 뭐였습니까? 사랑해요. 네? 예? 양정희 씨 말입니까? 네네. 양정희 씨가 신혜영 씨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지 않습니까? 성폭행 안 했어요. 이 모든 건 어머니가 시킨 일이었죠. 혜영은 진심으로 정일을 사랑하고 있던 겁니다. 해모바가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그 말씀을 법정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판사님들한테 직접이요. 27살 신혜영. 그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영호가 도움을 줍니다. 그 사이 수연은 소개팅남을 만나러 분위기 좋은 식당에 도착합니다. 저기 앉으시죠. 저는 김민식입니다. 다람쥐. 첫 만남에 아재 개그 뭡니까? 집은 분당이에요. 회사 바람이 굉장히 귀엽게 부는 데서 사시네요. 바람이 분당. 분당? 메모해야지. 고르고 골라서 고르고졸라 피자 치즈로 하겠습니다. 근데 선 좀 넘었네. 다시 메모 취소. 울면 먹고 울면 안 돼? 불났다는 핑계로 후다닥 뛰쳐나간 수연. 죄송해요. 집에 불이 나서요.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중국에서 소개팅한 것도 아닌데 왜 벌써 차이나? 결국 클럽으로 돌진합니다. 다음날 법정에 어제 옷 그대로 출석한 최수연. 너 술 냄새나. 옷도 어제 입은 거 그대로? 조용히. 그리고 혜정이 진술한 동안 퇴정하게 된 양정일. 영호의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 양정희 씨가 감옥에 가기를 원한다고요? 아니요. 왜 아니죠? 사랑하니까. 양모바랑 해모바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혜영은 이곳에서 여전히 정의를 향한 진심을 말합니다. 그럼 왜 전에는 성폭행이라 진술했던 걸까요? 몰라요. 어머니가
신혜영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켰습니까? 해모바가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법정 밖에서 혜영이 어머니는 극도로 흥분해 소리칩니다. 자폐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뭐 이 세상 장애인들 마음은 다 알 것 같아요?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 혜영이 지켜야 돼요. 순진하고 만만하다 싶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몸이고 돈이고 마음이고 다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자폐 타령 장애 타령을 합니까? 우리의 장애랑 당신 장애랑 같아요? 사실 어머니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한편 술집에서 준호의 친구들은 영우에 대해 얘기를 하다 불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너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이랑 사귄다고? 착해서 그래, 착해서. 야, 나는 내가 그런 연애 해봤거든. 도와주고 싶은 불쌍한 여자 만나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고. 이제는 권민우가 술 접대까지 하며 태수미에 관한 루머에 대해 캐묻기 시작합니다. 이 태수미 변호사한테 이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고. 태수미가 갑자기 유학을 간다면서 휴학을 한 적이 있어. 뭐 그러다 보니까 뒷말이 나오다 그런 소문까지 만들어진 거지. 영우도 진실을 밝히려 하고 여기서도 민우가 진실을 밝히려 하고, 다만 권민우가 밝히려는 진실은 타인을 위한 게 아닌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죠. 다음날 공판에서는 정일에 대한 징역 2년이 선고됩니다. 이때 혜영이 펑펑 울기 시작하죠. 지지기 좋지 않고 자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 어렵습니다. 형이 상학적인 사랑에 관하여 누가 진실이고 어디에 손을 들어줘야 할지, 이후로 영우와 준호는 생각이 많아지죠. 민우는 오늘 늦는다는데. 아니요. 저는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 예. 장애가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을 선고난 사건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에요. 마침 불이 꺼져 키스를 하려는데 눈치 없이 켜지네. 그래도 서로가 강하게 원하면 하게 되는 게 키스죠. 지금 내 맘에 나는 왜 네 앞에서 숨었지. 키스할 때 이빨이 부딪힙니까? 입을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입을 조금만 더 벌리라는 코칭을 받고 바로 적용하는 키스 천재 우영우. 여기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혀도 살짝 활용하면 매우 바람직하죠. 내 사랑. 다시 우광우와 이야기로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지금요. 들어가도 돼? 이미 들어왔는데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태수미. 영우가 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여길 찾아와. 파일 하나를 건네더니 한대포와 둘이 짰냐고 의심합니다. 태산 해외 사무소가 있어. 태산 변호사도 아닌데 어딜 카라 말아야. 둘이 짜고 나 한번 잡아보겠다고. 둘이 짜긴 뭘 짜. 영우가 뛰어나니까 한바다에서 데려간 거지. 미국 가면 거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내가 다 지원할게. 의외로 태수미는 영우를 위한 얘기들을 줄줄이 얘기합니다. 영우 전담으로 돌봐줄 전문가가 있냐고. 영우한테 필요한 치료는 내가 다 해줬어. 지금이라도 영우한테 최고의 환경 만들어주자. 보스턴만 해도 자폐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가 뭔데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아님 돈이야? 나가. 정성들여 준비한 김밥재료를 뒤엎으며 분노한 우광우. 저것도 새로 다듬으려면 밤새야 할 텐데, 태수미가 찾아온 의도는 정말 영우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본인 자신을 위한 걸까요? 매주 수목 밤 9시 ENA 채널에서 방영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